안녕하세요. 리뷰의 마음산책입니다. 여러분, 내가 물건에 의해서 잠식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서류들, 옷들, 책들, 1년에 한 번 보지도 입지도 만지지도 않는 그런 물건들로 쌓여있고 그 물건들을 버리지도 못하고 계속 쌓아만 놓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할 책,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미니멀리스트인 사사키 후미오가 지은 이 책은 미니멀리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미니멀리스트란 무엇일까요? 사사키 후미오는 미니멀리스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소중한 것을 위해 줄이는 사람. 미니멀리스트를 간단히 정의하면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미니멀리스트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위해 줄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극단적인 미니멀리스트들도 있겠지만 미니멀리스트로 자신이 가져야 할 물건을 정의하는 것은 모두가 다 다를 겁니다.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알고 그것을 선택한다는 그 행동이 우리 누구나 하는 일 같지만 특별히 미니멀리스트가 집중해서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마트에 가서 쇼핑을 하다 보면 제가 필요한 물건 이상으로 쇼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1 행사가 있어서 아니면 할인 중이라서 다른 곳보다 더 싼 것 같아서 아니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등등의 이유로 과소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비는 어떻게 보면 할인 중이라서 사는 그런 것들의 경우는 돈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그 마트에서 하는 행사에 조종이 되어서 물건을 홀린 듯이 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자기가 정말 꼭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미니멀리스트는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물건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고 그 외의 물건을 과감히 줄이는 사람이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소중한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미니멀리즘의 정답은 없다. 소중한 것을 소중히 하기 위해 소중하지 않은 물건을 줄인다. 소중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 그 외의 것을 줄인다. 글쓴이가 미니멀리스트가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전형적인 지저분한 방 출신이다. 더러운 방에서 반동으로 생겨난 미니멀리스트라고나 할까? 예전에 나는 물건을 절대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물건을 너무 좋아하다 못해 집착하는 편이었다. 그리고 나와 관련된 어떤 물건에도 남다른 애정을 느꼈다. 심지어 직장에서 누군가 내 앞으로 전화가 왔었다고 남겨놓은 메모지조차도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시간을 들여 적어주었다고 생각하면 차마 버릴 수 없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17년 전 본가가 있는 가가와 현에서 도쿄로 올라와 혼자 살기 시작했을 때 내 방에는 필요한 물건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무엇 하나 선뜻 버리지 못하는 성격 탓에 세월이 흐르면서 물건은 점점 늘어났다. 그리고 나는 사진 찍기를 좋아했다. 무엇이든지 추억이 될 만한 것은 모두 사진으로 남겨놓고 싶었다. 그 모든 순간을 보존해 두고 싶었기 때문이다. 다 읽은 책도 마찬가지다. 내가 읽은 책은 나 자신의 일부로 느껴져
버리고 싶지 않았다. 흥미롭게 본 영화나 좋은 음악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어서 반드시 소장하곤 했다. 그 밖에도 언젠가 시간이 되면 꼭 해보고 싶은 취미가 참 많았다. 물건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버리지도 못했다. 아까워. 비싸게 주고 샀는데. 아직 사용할 수 있어. 나중에 쓸 일이 생길지도 몰라. 사놓고 쓰지 않는 나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온갖 이유를 들먹이며 버리지 못했고 물건은 쌓여만 갔다. 지금과는 정반대의 사고방식이다. 나는 맥시멀리스트, 즉 최대주의자였다. 일단 무엇이든 보관했다. 물건을 살 때는 가급적 고품질의 고성능이어야 했고 크고 묵직한 제품을 선호했다. 그렇게 늘어난 물건에 휘둘려 에너지를 소진했다. 모처럼 사들인 물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늘 자책하기만 했다. 물건이 아무리 많아도 내게 없는 물건만 눈에 들어왔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시샘했다. 너무나 많아져 버린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변명만 늘어놓다가 자기 혐오에 빠지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그러던 내가 물건을 버리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물건이 지나치게 많으면 확실히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 만일 예전의 나처럼 불만투성이에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물건을 줄여보라. 반드시 뭔가가 바뀔 것이다. 유전이나 환경 탓이 아니다. 성격이나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도 아니다. 지나치게 많이 소유한 물건이 당신을 무너뜨리고 있다. 내가 버린 물건들. 미니멀리스트가 되고 나서 내가 버린 물건들은 다음과 같다. 책장과 함께 책 전부. 살 때는 모두 100만 엔은 들었을 텐데 팔아넘긴 금액은 단돈 2만 엔이었다. 컴포넌트 스테레오와 CD 전부. 별로 흥미가 없는 음악에도 조예가 깊은 척했다. 혼자 살면서도 꽉꽉 채워두었던 커다란 그릇 장식장. 마음에 드는 앤티크 잡화. 옥션에서 닥치는 대로 샀다. 비싸게 주고 산 헐렁헐렁한 옷, 몸에 딱 붙는 옷, 전부. 언젠가 살을 빼면 입으려고 갖고 있었다. 취미로 사들인 카메라 용품 세트. 어째선지 암실도 있었다. 정말로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보다. 자전거를 정비하는 다양한 공구. 뭐든 철저히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 유감없이 발휘된 물건. 먼지 투성이의 일렉트릭 기타와 앰프. 좌절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한동안 그냥 두었다. 혼자 쓰기에는 너무 넓은 책상과 식탁. 실제로는 아무도 초대하지 않는데 누군가와 전골 요리를 해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세미 더블 템퍼 매트리스. 편안함은 최고지만 어쨌든 무거웠다. 작은 방에 어울리지 않는 42인치 텔레비전. 스스로 인정한 점이지만 난 영화를 좋아한다. 영화를 즐기기 위한 홈시어터와 플레이스테이션 3. 이런 전자제품을 무척 좋아했다. 하드디스크에 모아놓은 성인 동영상 전부. 버릴 때 가장 용기가 필요했던 물건. 필름 시절의 사진들. 그때그때 정리하지 못해 사진끼리 들러붙어 있었던 것을 모두 스캔하고 버렸다. 추억의 편지들. 유치원 때부터 버리지 못했다. 이 역시 모두 스캔하고 버렸다. 들어보시니 어떠세요? 여러분이 버려야 할 물건들이 떠오르시지 않나요? 여러분도 내가 버려야 할 것을 적어보는 건 어떤가요? 물건이 많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무조건 많이 가진다고 좋은 걸까요? 물론 물건을 많이 가지고도 모두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많이 가져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차가 많이 있어도 그걸 케어해 줄 수 있는 직원들이 있거나 내가 방이 많은 큰 집에 살아도 청소해 주실 분들을 고용을 해서 깔끔하게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많은 차를 사고 큰 집에 살고 명품으로 치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만큼 돈에 해당되는 양의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작가는 얘기합니다. 물건을 샀을 때의 기쁨은 잠깐이고 그 뒤에는 자연스럽게 그것에 익숙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다른 물건을 삼으로써 새로운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무한 반복되면서 물건은 점점 늘어납니다. 또한 물건이 많다 보면 하나하나의 시간을 들이지 못한 채 흐지부지 방치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의욕도 꺾이고 자신의 생활도 무질서해집니다. 농장 안을 가득 채워서 튀어나올 것 같은 옷들 속에 몇 년째 입고 있지 않는 옷이 입고 그것이 나의 집과 생활을 어지럽힌다면은 그것을 버리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인가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더 좋아 보이려고 빚을 내서 차를 사고 집을 사고는 하는데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비난에도 민감하죠. 하지만 꼭 알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인정과 비난에 당신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내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가꾸고 내면을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내면의 가치를 드러내기란 쉽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빠른 방법으로 물건들을 사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러한 동기로 물건을 사다 보면 그 물건들이 우리 자신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물건들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에너지와 시간을 보내면서 물건들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도구가 아닌 우리 삶의 주인이 됩니다. 만약에 나는 기꺼이 물건들의 노예가 되어도 좋다. 나는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맥시멀리스트가 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물건들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미니멀리스트가 될 준비가 되셨습니다. 미니멀리즘은 단순히 검소하게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고 내가 물건을 통제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SNS에 나오는 멋진 사람들을 쫓아서 살아가고 싶지 않고 빚에 쫓기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고 또는 터져나가는 그런 물건들 속에서 의욕을 잃고 너저분하게 집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다면 이제는 그 소유한 물건들을 버릴 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그 책 내용을 들으시면서 미니멀리스트에 관해서 관심이 생기셨나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또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미니멀리스트로 조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물건을 하나씩 정리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미니멀리스트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